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제 서울대 관람차 들어온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기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개발 환경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모아타운이 이쪽 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망원이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30% 동의율 넘어가지고 이제 마포구청에 접수가 됐고, 지금 6월 27일인가요? 그때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구청에서 이제 다시 시로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시로 올라가면 제가 볼 땐 시에서 다른 지역,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다른 모아타운들과 비교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곳에 이제 지정을 한다든지 낙점을 해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언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가을 정도에 어쨌든 지정이든 조건부 보류든 미선정이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될 거다라고 보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아타운 지역 추진위원분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최대 용적률이 500%까지입니다. 500%까지. 500%까지지만 요거 다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450% 정도까지가 현실적인 퍼센테이지가 아닌가, 용적률로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망원 이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이제 시프트 지역은 450% 요렇게 용적률 생각하고, 망원 이동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약간 250%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종 일반 주거지구에서 250%라는 것은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최대치가 약 한 22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망원 일동지역 모아타운, 이 밑에 하고 있는 망원 일동지역 모아타운에서 나와 있는 것도 보면 250%가 최대치로 지금이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승강장에서부터 이까지 250m권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역세권에 속하기 때문에 250m권 안에 들어오는 요 지역과 요렇게 겹치는 지역이 있죠. 요렇게 요 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을 좀 더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요 지역은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2층이 아니라 이쪽은 제가 볼 때 한 25층까지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조금 더 받는다면 최대로 30층까지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왜 30층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0층 정도로 또는 33층까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분명히 역세권에 속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450% 정도까지 용적률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450%면 최대 얼마까지 될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최대치가 42층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지역도 이제 역세권에서부터 이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 쪽에 높이가 훨씬 높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350m권까지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가장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을 더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 승강장에서부터
350m까지는 용적률을 좀 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최대 500m까지도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500m는 기존의 용적률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350부터 500m 사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겠죠. 이쪽 지역쯤 되겠죠. 이쪽 지역은 현재 2종 일반 주거의 가장 높은 층수인 250%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 조례로는 이거를 200%까지 지금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층수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점점점 500m 쪽으로 350에서 500m 쪽 사이는 용적률을 한 200%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적률이 작다는 얘기는 높이가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여기 서울 대관람차가 그럼 과연 여기서 직격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보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요, 이 지역에서 여기 이제 모아타운 지역까지 길이가 약 한 500m 거리고요. 여기서 이쪽 역세권 시프트까지는 약 한 900m까지 거리가 됩니다. 요 거리를 비례대로 놓고 이쪽에 있는 대관람차가 최대 높이가 220m까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220m면은 뭐 아파트 높이로 70 몇 층 되겠죠. 72층이나 74층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높이 올라간다고 보고, 그럼 과연 이 지역에서 이게 보이느냐, 직격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대한 계산을 한번 제가 그래픽을 그려서 비례대로 한번 놔봤습니다. 자, 지금 요게 아파트, 여기가 이제 서울 대관람차의 높이를 220m에 놓고요. 서울 대관람차에서부터 모아타운 지역까지를 거리를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했던 여기 500m 지점으로 놓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약 한 900m 길이로 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지역의 모아타운, 망원 이동 모아타운의 최고 높이를 제가 25층으로 지금 설정해 놓은 거고요. 이쪽이 역세권 시프트 지역에 여기 있는 최고 높이를 제가 한 42층까지 놓고 그래픽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 지역이 아파트들이 시각을 이렇게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지금 시뮬레이션대로 보면 약 한 34층에서 42층까지 요 지역 구간은 확실하게 지금 이 서울 대관람차의 상부죠. 상부. 가장 이제 아름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을 완전히 다 프리하게 전망이 시원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밑으로 조금씩 내려갈수록 윗부분만 보이겠죠. 윗부분만, 상단만 조금씩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위치에 최고의 높이, 제일 좋은 높이에서는 여기가 직격으로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900m라는 거리에서 거의 220m 높이의 구조물을 바라보고 밤이나 야경 정도를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조명을 바라보면서 거실에 앉아서 넓게 멀리 한강도 보이고 저 멀리는 뭐 이제 산들도 보이고 그런 뻥 뚫린 뷰에서, 멋진 뷰에서 서울대 관람차가 아름답게 조명처럼 빛나는 그 거실 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역세권 시프트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지역에서도 여기가 제가 25층까지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도 분명히 여기가 직격해서 보이는 로얄층, 로얄동이 나올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층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망원 이동 모아타운 지역도 최대한 망원 이동 1구역이 성산대로 쪽으로 최대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동의 제일 높은 자리는
분명히 서울대 관람차가 시원하게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마포구청역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왼쪽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최고 로얄층, 최고 로얄동에 들어가는 방법과 망원 이동 모아타운 최고 로얄층, 최고 로얄동에 들어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제일 좋은 동과 제일 좋은 층을 노리려면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야겠죠. 감평가가 높아야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전용 면적이 넓어야 우선순위가 주어지겠죠. 감정평가 금액 제일 높고 전용 면적이 제일 넓은 사람이 제일 좋은 동, 제일 좋은 층에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 감정평가 금액과 전용 면적은 모아타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어차피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감정평가하고 전용 면적의 크기가 자기가 같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가 제일 좋은 동을 선택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넓은 사람한테 우선권이 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동, 제일 좋은 층은 한정되어 있고 그 층이나 동을 노리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동, 가장 좋은 층을 노리려면 조합원들이 전부 다 청약을 넣으실 때 자기의 감정평가 금액이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존 부동산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현재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가 있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하고 모아타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요. 역세권 시프트 구역, 성산동 역세권 시프트 구역에는 현재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가 제일 감정평가가 잘 나온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다세대, 세 번째가 다가구 단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다가구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소유권이 하나죠. 그분들은 아파트를 하나 또는 플러스 알파로 받는 것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모아타운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1 플러스 1로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최대 3채까지 집을 받을 수 있는 모아타운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 지역인데 이쪽에는 아파트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망원 이동 모아타운 지역은요. 자, 여기가 이제 1구역입니다. 1구역 안에 아파트가 있죠.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만 신부 파스카로 조그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마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노릴 것이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대공원, 이 대관람차가 들어가면 이쪽에 만약에 구역이 이렇게 이 안에서도 구역이 나눠주겠죠. 1, 뭐 이렇게 2, 뭐 이렇게 3, 뭐 이렇게 해서 4, 5. 이 구역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린 거고요.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모아타운 1구역 안에서도 구역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모아타운은 자기가 있는 기존의 부동산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집이 있다면 나 아파트 여기서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여기에서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도시정비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도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같이 누구나 동일하게 추첨을 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로구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구역 안에 내가 집이, 기존의 아파트나 집이 있다면 그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뭐 여기 3구역에 있는데 1구역에서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1구역에 있는데 5구역 받을 수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관람차를 바라보는 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하고, 여기서 바라볼 때 하고, 자, 여기서 바라볼 때 하고, 여기서 바라볼 때 하고, 각도가 조금씩 틀리죠? 각도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여기다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쪽이 남이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거실을 놓겠죠. 뷰가 시원하게 빠져야 되니까요. 남서 아니면 남동 방향으로 배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아파트 지역에서는 여기 대관람차 뷰는 약간 베란다 쪽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내가 아파트를 받아서 가장 좋은 층에 가장 뷰가 괜찮은 동에 들어간다면 대관람차를 거실에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세권 시프트 지역에서는 이쪽에서는 완전 로얄층이 생길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여기 1, 2, 3 요렇게 요 순서대로, 또는 여기서 요까지 순서대로 최고의 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그 구역을 지정해 갖고 매물을 사면 이 뷰가 나오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선택이 안 되죠. 조합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추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가능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넓고 가격이 좀 나오는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해 들어가야 그래도 로얄층, 로얄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평가 금액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가 여긴 없다 그랬어요. 아파트가 없다 그랬어요. 있는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저 위쪽에 LG 아파트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걸 빼면 뭐가 남나요? 있는 거는 다가구, 단독이 남습니다. 다가구나 단독을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다가구나 단독보다 많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다세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작은 금액으로 작은 투자를 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고 내가 투룸, 쓰리룸 정도 깔끔한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인 거고,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 지역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로얄층, 로얄동을 노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가격대가 있는 물건을 사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동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모아타운 지역은 지역 안에서 선택을 해서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 안에서는 지역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동, 좋은 뷰를, 좋은 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과 전용 면적이 넓게 나오는 매물을 사셔서 들어가셔야 로얄층, 로얄동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투자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는 역세권 시프트 지역 안에 다가구나 단독의 가격이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시프트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에 모아타운 지역도 다세대나 아파트나 자그마한 규모의
집합 건축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지나 다가구에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땅의 가치를 감정평가했을 때는 적게 받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례했을 때. 그러니 이분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나한테? 이게 나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물도 거의 없고 약간 사업 자체에 반기를 들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속도가 붙게 되면 이분들도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더 좋은데 받아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팔고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단독 가지신 분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때입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든 모아타운이든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매물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이 이렇게 그래프를 치면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시점에 오면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다시 반등과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명품 아파트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30층 이상 그쪽에서 만약에 좋은 동의 뷰만 나온다면 정말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투자 가능성 있는 아파트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물론 모아타운 지역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잡으셔야죠.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하나하나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매물 나오면 꼭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포구청역 굿모닝 부동산이었습니다.